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건축주 학교 2기가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2022년 8월 3일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 개강을 하는데요. 오늘은 건축주 학교 2기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을 보시고 관심 있는 분은 수강 신청을 하시고요. 2022년 8월 3일 건축주 학교 2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리큘럼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총 5회, 시간은 15시간을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크게 주제는 3가지 파트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설계에 관련된 내용, 세 번째는 공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의 토지 매입부터 공사까지 총 프로세스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파트별로 어떻게 강의가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토지편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건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토지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토지편에서는 토지를 매매할 때의 주의사항이라든가 최근에 토지 매매하는 경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토지 매입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매입과 건축 허가에 관련된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건축 허가를 신청하려면 토지 매입을 해서 토지 사용 승낙서라든가 또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이 부분이 가능 여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요. 자, 그리고 토지나 건물 매입 시에 확인해야 할 내용들을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2기 때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 지하층 있는 건물을 매입할 때에 어떠한 변수들이 발생하는지 이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건축주분들은 지하층 있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또 지하층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지하층 공사하는데 유리합니까? 또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하층 있는 건물을 매입할 때에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 정보를 알아보는 내용,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도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대지와 도로에 관련된 관계 부분,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대지와 맹지에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유지에 오수관을 매입을 공사할 때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을 실제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개를 하면은 민사소송 사례 그리고 토지 경계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적 경계선과 담장 문제인데요.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지적의 경계와 현장이 다른 부분, 그리고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사도인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 내용도 실제 사건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집이 땅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장이 침범하는 경우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종종 건물이 땅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 사무소에서 설계하면서 실제로 겪은 내용인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 내용도 좀 보시고요.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습니다. 도로와 관련된 부분, 또 사도와 관련된 부분, 이 내용도 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요. 자, 그리고 리모델링을 할 때의 주의사항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합니다. 일반 분들은 리모델링 할 때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잘못 꼬였을 때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이행 강제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내용을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일조권 문제죠. 토지를 매입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지와 도로의 조건, 도로 너비, 그 다음에 일조권에 관련된 문제,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직접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문제점. 자, 이 부분도 토지를 매입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대로변에서 뭐 땅 상태도 좋고 도로 여건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일반 분들이 모르는 아주 숨어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하고요. 20m 이상 도로에 있을 때 일조권 문제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토지편에서는요, 여러분이 토지를 보는 눈을 여러분에게 좀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반 분들은 토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거기에 숨어 있는
건축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실제 사례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 아마 토지를 보는 눈이 상당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건축 사업을 할 때에 토지의 매입이 매우 중요하고요. 건축 사업의 기본은 바로 대지의 조건, 토지의 상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부는 설계편인데요. 본격적으로 설계를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대지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는데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토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주요한 프로세스를 쭉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설계 준비사항, 또 건축주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평당공사비로 우리가 산정을 합니다만은 이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은 통상 평당공사비로 이렇게 예산을 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소개를 하고요. 어떤 부분들이 공사비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또 평당공사비를 산정할 때의 변수들은 무엇인지, 이 내용들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설계 진행할 때의 변수들이 무엇인지, 또 건축비 예산을 짤 때에 어떻게 짜는지, 그리고 건축주가 지불해야 할 항목들, 즉 건축 사업을 할 때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을 지불해야 되는지, 단순히 공사비만 지불하면 되는지, 공사비 외에 숨어있는 공사비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사 선정하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설계를 진행할 때에 건축사부터 꼬이게 되면 아주 힘들거든요. 자, 그리고 설계 시공 업무 진행하는 내용, 설계 면적, 또 설계비 지급 시기와 비율 부분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요. 자, 굴토심의와 지하층 개발 시의 부대 비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층 개발하는 부분이 또 일반적인 내용들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변수들이 굴토심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서울시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지식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됩니다. 기초 지식. 건축물의 용도부터 해가지고 설계 조건부터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드리면은 지목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도시계획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이 대지냐 아니면은 뭐 임야냐 전이냐 이런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하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구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죠. 어떻게 땅을 보는지, 또 그 땅이 건폐율이 얼마고 용적률이 얼마인지,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에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도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설계 지식이 되겠고 건축법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상가 건축을 할 때의 고려사항은 무엇인지, 이 내용도 좀 보시고요. 자, 다중이용업소가 나옵니다. 다중이용업소는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여기에서 나오지도 않고요.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특별법에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설치 규정이나 어떤 업소들이 다중이용업소가 있는지, 또 서울시 다중이용업의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이 내용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선,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보고요. 자, 중요한 부분이 또 주차법이죠. 주차법과 주차 대수를 산정하는 내용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신주 이전, 내 땅 앞에 전신주가 있다든가 버스 정류장이 있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이 내용도 좀 고민해 보고요. 자, 건축물의 마감 재료 같은 경우는 건축할 때에 마감 재료를 어떻게 선정해야 될지, 또 어떤 마감 재료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 어떤 마감 재료를 피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마지막은 공사편이 되겠는데요. 자, 이제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시공자를 선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견적하는 방법, 또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법, 또 견적 방법의 장단점, 또 스펙에 관련된 내용, 또 공사비의 지급 시기, 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집안보강에 관련된 내용들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집안보강에 관련된 내용들도 또 새롭게 추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장의 사건, 사고 부분들,
또 건축주와 시공사가 분쟁하는 주요 항목들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요. 시공사 견적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이고 또 시공사를 선정할 때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시공 분쟁 그리고 지하층 공사비. 이번에 이제 건축주 학교 2기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바로 지하층 공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층 공사에 관련된 법규부터 해서요, 공사비부터 해서 실제로 지하층을 공사하는 방법 순서들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 내용들도 좀 소개를 해보고요. 주의할 점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하층 하자와 방수 공사에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요. 설계 당시 때 지하층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 내용들도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꼬마 빌딩 현장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요. 철근에 관련된 내용, 또 계단 공사의 문제점, 자, 석축 담장이 붕괴하는 그런 내용들, 좀 민원 문제 부분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부분은 제가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면서 대략 한 70개, 80개 정도의 인허가와 또 준공 실적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 사고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전 중심으로 정말 책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내용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건축주뿐만이 아니라 건축에서 실무하시는 분들 또 건축사 분들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 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축주 학교 2기는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날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저녁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총 15시간인데요. 강의비는 88만 원이고요. 여러분에게 교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후반부에는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주요 법령들을 제가 따로 묶어서 제공을 하고요. 자, 강의하는 장소는 서울숲역 언더스탠드 에비뉴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당선이죠. 서울숲역을 나오시면은 언더스탠드 에비뉴가 있기 때문에 거기 교육장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주 학교 2강이 현재 수강 신청 중에 있고요. 이관용 건축학교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공지사항을 보시면은 수강 신청하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관용 건축학교 홈페이지는 이관용.com이 되겠습니다. 자, 이관용.com을 방문해서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수강 인원은 25명 내외로 보고 있고요. 현재 선착순으로 수강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하실 분들은 수강 신청해서 저랑 같이 건축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관용 건축주학교 2기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수강 신청해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